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표정 관리. 두 번 연속 압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쁜 표정은 조금 숨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일단은 표정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 자세를 한껏 낮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의 민심이 뭐냐? 잘못하는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잘해가지고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다음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예.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게 표정 관리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 표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견지해가야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저 바른 길을 야당이 바른 길을 가는데 도와줘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런 민심을 확인하고도 변화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첫 번째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정권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종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은요, 약간 과도한 과거의 입법 독주라고 다시 프레임이 씌워질 만한 일을 어느 정도 해도요, 국민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실 분이 대통령이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번 선거로 일단 친명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요. 당 장악력은 더 강화된 걸로 보이는데 반면에 비명계 인물들 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박영진 전 의원 이런 비명계들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민주당 사정에 제가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인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제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비명계 입지는 더 줄어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막판에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그런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재명 공천을 통해서 된 분들이 거의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수가 이 당은 거의 이제 이재명 당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재명 색깔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올 8월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년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전당대회에서. 전당대. 당대표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할 텐데, 그럼 거기 대항마로서 비명계에서 내세울 만한 인물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민영배 의원이 또 오늘 재추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기 당대표 8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재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대표가 뽑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런 의논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이번 선거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게 당 운영 방식을 바꾸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이 당 운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어요. 그거를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께서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정치인의 정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시민 정치, 주권자 정치 시대가 왔다. 여기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다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모든 시스템을 바꿔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영배 의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게 자기 도친지 정말 국민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것인지 가슴이 탁탁 막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선거에 이긴 당대표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당대표를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당원들이 할 거예요. 지난번에 당대표를 맡을 때는요, 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들을 한 겁니다. 저도 그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처럼 쓴소리 한 사람들은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훨씬 편해요. 왜? 옛날에는
상대당 편을 드냐라는 걸로 저를 공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심판이 됐기 때문에 저를 그런 식으로 저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편해졌어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답답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는 아까 말한 대로 표정 관리도 하고 바른 자세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저거를 흐트러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 영화 간신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지금 당 운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믿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강성 팬덤을 믿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의 의사라든가 일반 당원들의 의사를 믿고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마저도 승리한 당대표를 내려가라고 하지 않고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 귀 기울이는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신전 의원께 간단히 듣긴 했는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비주류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끌어갈 때 네.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저는 비명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이 상황이 저는 오히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소리를 하든 바른 소리를 하든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탄압하면 진짜 탄압으로 보일 거고요.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한 거악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심플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압을 한다면 조국혁신당이라는 지금 당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명계 같은 경우 새로운 진지가 바깥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쪽으로 다 나가가지고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자세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비주류를 끌어안는 모습을 한다면 오히려 더 지도자적이고 더 수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22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직 민주당 쪽에서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육선고지 밟은 추미애 당선자나 조정식 당선자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도 상대해야 되고 만약에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관계 그거는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는 거니까 예. 저희가 가타부타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됐던 조정식 의원이 됐던 이제 육선 두 분이 아마 경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미애 당선자는 벌써부터 강한 의혹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저분이 자기 그 주관이 강하신 분 아닙니까?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 운영의 그 총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의장이 나름대로 중립적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기 의장이 되면은 탈당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적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의장이 중립이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요. 좀 불편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를 공공연하게 선언한 최초의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미애 당선자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 발언했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랑 똑같은 심정입니다. 가슴이 탁탁 막혀옵니다. 저 얘기는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을 자력으로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전 봐요. 그럼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서 그 분노로 이재명 대표도 압박하고 국회의원들도 압박해가지고 자기가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만 해도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더 많은 거를 고려하고 생각해서 지금은 진짜 정치를 바꿔나가고 협치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적어도 전반기에는 국회의장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왜?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기가 많이 흐트러져서 현 정권이 정신을 안 차리고 또 대결 구도로 간다면 하반기에는 당연히 당원들은 추미애 같은 리더십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기에는 저는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